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세네갈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세네갈은 수도가 다카르이고요. 아주 모범적인 민주 국가고 1960년에 프랑스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여전히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네갈 하면 또 축구로도 유명했던 이 나라인데 우리 위치가 보면은 말리가 동쪽에 있고 또 마우리타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다카르는 이제 저기 대서양 바로 거기에 해변가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감비아가 바로 밑에고요. 그래서 이 세네갈은 인구가 1,7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는 비슷한 면적입니다.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면적인데 여기에 우리 1,700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인구 밀도는 낮은 편입니다. 세네갈 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은 서부 아프리카의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인데 주요 도시로 직긴쇼르 있고 탐바쿤다가 있고 투바 또 디유르벨, 티에스 이런 국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 때문에 프랑스어로 쓰는 문학도 많이 나왔고 또 링구아 프랑카 이제 언어죠. 이 계통의 언어인 윌로프어를 사용하는 문학도 많습니다.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세네갈. 여기는 유혈 사태나 정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대개 아프리카에는 유혈 사태라든지 군사 정병을 경험하지 않고 정권 교체가 국민적인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된 나라로서 아프리카에서도 민주화의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56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종족이 약 그저 절반가량이 미전도 종족으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입니다. 15세 이하가 44%인 비교적 젊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디카르에만 이 수도에만 이 약 17%인 2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92% 정도에 육박합니다. 1170만에 이르는 기독교가 한 82만 5천 정도, 인구의 한 6.4%고 그 중에서도 캐톨릭이 77만 5천이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 인구는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우리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로서 우리 많은 선교단체에서 세네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바시우 디오 마예 바이인데 이분은 1980년생이니까 비교적 아주 젊은 분입니다. 59년도 4월 우리 프랑스 영인 수단 지금은 말리죠. 여기와 함께 말리 연방을 결성하였고 60년대 4월 4일에는 말리 연방으로서 프랑스에서 독립 같은 해에 8월 20일에 말리 연방에서 분리되어 단독 국가인 세네갈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비교적 젊은 국가입니다. 이해 9월 6일 날 세네갈 사회당의 레오폴 세다르 상고르가 초대 대통령이 취임했고 또 친프랑스 온건 개혁 노선으로 1980년 12월 30일까지 장기 집권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아주 또 젊은 대통령입니다. 아까도 소개한 대로 이게 윌로프족이 많이 이제 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족인데 73%가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렇게 기독교 선교라든지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친프랑스 색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 교회도 있고
그리고 모스크가 각 곳곳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요 산업은 땅콩입니다. 땅콩은 세네갈의 황금이라고 불리며 총 수출액의 2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하 자원으로는 인광석 외에 보크사이트와 같은 철광이 있습니다. 섬유, 식품 등 경공업도 발달해 있으며 무역에 있어서 수출이 모두가 프랑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지만 독재 정치도 한 번도 없었던 아프리카의 몇 안 되는 국가로서 계속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원이 풍부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곧 소개하겠지만 특히 쌀 농사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통일벼가 들어가가지고 대성공을 이룬 나라가 세네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네갈 하면은 한국에서 거기에 벼농사 성공했던 나라, 그래서 자급자족을 충분히 하는 그런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그런 지리를 보면은 북쪽으로는 세네갈 강이 모리타나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보셨죠? 동쪽에는 말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기니가 있고 기니 비사우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가나를 다루는데 가나와 기니가 틀리는 나라입니다. 예, 가나는 가나고 기니는 기니예요. 그리고 이 감비아 나라가 바로 세네갈 국토를 둘러싸며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대부분 지역은 평평합니다. 유일하게 솟아있는 지역은 남동부에 가보시면 해발 400m의 부타잘롱 산악지대의 줄기가 있는데 그것 빼놓고는 전체가 평평한 모래사장으로 덮여 있는 대서양 해변. 이 대서양 해변 길이가 500km가 되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리고 시내강, 또 살룬강, 또 가사망스강, 하구의 삼각주는 넓은 맹그로브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긴 사막, 그리고 적고 솔금이 덮인 모래 언덕, 이런 것이 북부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시나무 덤불인 사바나에 아주 독특한 마디가 있는 바오박과 또 빨간 꽃이 피는 플랑부아 양, 이런 나무가 자라는 건조한 사바나를 지나서 또 폭포라든지 또 이제 야자수 나무, 또 유칼립투스, 망고 등으로 이루어진 카사망스의 습연 사바나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습연 산림지대를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열대 기후로서 연평균 최대 1000mm 가량의 비가 오는 긴 여름 우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부와 북동부에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반면에 남부 가사망스는 최대 2000mm의 비가 오는 아주 습연한 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콩이 주로 많이 나오고 또 진주죠, 면화, 쌀 등이 있는데 요즘은 쌀도 이렇게 수출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땅콩의 재배는 프랑스가 식민지 시대에 가지고 들어와서 재배를 장려했기 때문에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1960년대에 독립할 무렵에는 노동 인구의 87%가 종사하는 규모였습니다. 업은 참치, 문어, 오징어, 가다랑어 그리고 새우가 중심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수출이 됩니다. 그 대서양에서 잡히는 이런 이제 고기들 그리고 어류들 그리고는 광업으로는 아까도 말씀대로 인광석이 이제 이거를 원료로 하는 화학 공장이 상당히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서비스비 주요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갈에는 자국 영해의 어업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다음 아까 그 종교와 언어는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에 보시면 맨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다카르 주 이름도 되고 요 자체가 수도 이름도 되는 곳입니다.
그게 중심으로 이제 이런 주들이 쭉 이렇게 펼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좀 강처럼 이게 흘러가고 있는 요게 감비아 나라 소속이거든요. 밑에 이제 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도를 가보면은 이제 그게 공항에서 내려서 수도는 곧 있는 곳인데 인구가 공식은 120만 그리고 지금은 메트로까지 합치면 280만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말리 연방의 수도였고 그에 이제 현재는 세네갈의 수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서양에 접해 있는 무역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이렇게 무역도 하고 또 수입도 하고 다 이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서양 횡단 무역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카르는 이 프랑스에 의해서 도시가 건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1902년에는 생루이로 도시의 명칭이 바뀌었고 프랑스형 서아프리카의 수도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도중에는 세네갈 식민지는 BC 정부의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1940년 9월 드골의 자유 프랑스군이 다카르를 공격했지만 실패에 끝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59년부터 60년까지는 말리 연방의 수도였고 이제 이것이 세네갈 수도가 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교육의 중심이 국립대학교, 아프리카에서도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유럽풍의 아름다운 시가지가 있는데 3대륙에 그러니까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의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 해군과 공군 이런 교통 요충지로도 이 도시가 유명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봉사한 이후에는 케이프타운을 외항하는 선박들이 많아져서 그때에 여기에 중간 기착지로 많이 머물곤 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아프리카 연구의 중심지로 이 다카르 대학교가 있고 항구 밖에는 골레섬에 있는데 여기선 노예를 예전에 팔았던 저 미국 쪽으로 팔았던 수용소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흔적이 남아있고 박물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네갈 강 하류의 생루이는 18세기까지 무역 근거지로서 발전한 거리로 인구는 한 120만, 지금은 메트로까지 합치면 280만 이런 도시가 바로 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네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대 습한 기후로서 이렇게 대개 연중 강수량에 따라서 600mm 정도 되는데 6월에서 10월에는 최대 기온이 영상 한 27도 정도로 돼 있고 10월에서 2월에는 최소 17도 정도니까 참 아주 쾌적한 날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 갈수록 해안가보다 더 더운 경향이 나타나고 강우는 이렇게 남쪽이 더 많이 내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서양 해변가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미 나왔던 곳에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뿐인데 이제 여기는 월로프 이게 이제 프랑스 계통의 그런 언어입니다. 여기 이제 그 지역 언어와 앉아서 이것이 국민들이 90%가 이것을 쓰고 있고 프랑스를 아는 국민도 3분의 1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학생들도 불어 배울 때에 세네갈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 유학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학자들이 윌로프어를 세네갈의 공용어로 채택하며 하면 세네갈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해서 이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게 반복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 이제 우리 주목할 우리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우리 조창현 회장님, 이분은 세네갈에 있는 코피아 센터 소장이십니다. 코피아 센터, 이게 여기서 우리 그 벼를 이렇게 실험하는 것으로 이분은 현재도 아프리카의 농업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품이 땅콩, 진주조, 묘나, 쌀 등이 있다고 아까 소개했는데, 특별히 이 땅콩 재배는 프랑스 식민대부터 들어와 가지고 많이 발전됐고요. 그동안 이렇게 쌀이 늘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쌀이 부족한 것을 이그 코피아라는 것은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이거 이제 약정으로 여기 소장 되시는 조창현 소장님, 지금 현재 62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아프리카 세네갈에 오셔서 정말 이 쌀을 이렇게 생산하셔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K농업이라, 우리 코리아 할 때 앞에 K를 붙이잖아요. 뭐 K문화라든지 또 K라고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여기서 K농업 하면은 바로 이 조창현 소장님의 이 세네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 라이스라고도 그랬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판식 여기 그 간판에도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조창현 소장님. 1995년도에는요, 한국이 그전까지만 해도 늘 지원을 받았고 돈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해부터 한국이 잠깐 이렇게 주는 나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5년, 96년 그때 잠깐 그러다가 IMF가 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IMF 이후로는 또 한국이 약간 주춤하다가 지금 또 여전히 한국은 주는 나라로, 이제 베푸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뭐 이런 조창현 소장님 같은 분도 바로 이 어릴 때부터 늘 부채 의식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빚이 많았죠. 배고팠던 시절 1960년대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다른 나라 국기가 그려진 공적인 개발 원조도 이렇게 받았고,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도 받았고, 이를 실을 때 다 자랐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는 우리 6.25 직후에는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잖아요. 1953년도로 기억됩니다만은 그때에 우리나라 1년 GNP가 56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저 뭐 파라과이라든가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하여튼 최빈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70년대만 해도요, 우리가 또 남북일에 날려져서 북한이 이 김일성이가 이거 벼농사 그 개발한 데 성공이 돼가지고 우리보다 더 벼농사를 많이 이렇게 생산했던 데입니다. 그 70년 6년인가 75년가 우리나라에 한번 한강이 분만하는 홍수를 당했을 때도 북한에서 부호미가 왔죠. 그때 우리가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 그 표시가 없었어요. 표시가 없었던 것은 북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그게 이제 70년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 조창현 소장님이 이제 그가 우리 한국의 그 어려운 시를 생각하고 세네갈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에 식량 자급자족에 이제 공헌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국가적인 그 빚을 갚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그 밀가루 덕분에 형제들 모두 공부할 수 있었고 유학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도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는 도움을 줘야죠. 우리도 해내듯이 아프리카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1950년대, 60년대 우리 살아본 분들은 기억합니다. 그 이게 조합에서 이렇게 그 표를 이렇게 주면 한 달에 한 가정에 그 밀가루 한 포대씩 왔거든요. 그때 이제 63년 이후로는 케네디가 이렇게 우리 한국과 또 미국 성적이 달고 서로
악수하는 그 표를 달고 이렇게 오곤 했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 가면은 우리가 그 급식을 이렇게 받았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 우유, 우유를 이제 그 하면 상하니까 이 꽁꽁 얼어가지고 꼭 이렇게 덩어리 같이 이렇게 된 우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끓이면은 우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먹었잖아요. 굉장히 영양분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또 강냉이 빵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강냉이 빵을 주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사실은 공부보다도 이 강냉이 빵 먹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만큼 이게 인기였어요. 참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국 가서 그 빵 맛이 그리워가지고 미국 가서 그걸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슷한 빵 맛이 있더라고요. 그 던킨 도넛에 가면은 콘 머핀이라고 있죠. 그게 그 비슷한 맛입니다. 제가 그걸 발견하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1980년 중반부터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면은 던킨 도넛 가서 커피 한 잔에 이게 콘 머핀을 먹으면서 옛날에 참 우리가 강냉이 빵을 먹었던 그런 기억을 되살립니다. 요즘도 제가 이거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꼭 강냉이를 먹는데 한국 오니까 그거를 옥수수라 그럽니다. 요즘 옥수수 강냉이 같은 말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참 우리 강냉이 먹던 것이 엊그저께 게 같았거든요. 네, 참 그래서 우리 보리고개라는 어려운 시절도 넘겼고 참 이게 배고픈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강의 기이죠. 새마을운동 이걸로 인해서 많이 번창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분은 세네갈에 가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한국보다도 2배가 많다고 그래요. 여기는 쌀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베트남과 인도로부터 많은 수입을 해왔대요. 세네갈이 그동안. 그것도 대부분은 품질이 좋지 않는 이런 알량미, 깨진 쌀 이런 거랍니다. 2021년 기준으로 쌀 중에서 86% 정도가 이런 알랑미, 3년 넘게 묵은 쌀도 많았고요. 여기 사람들도 들은 그것을 맛있다고 참 먹습니다. 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얘기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 쌀에 대한 식량 소비량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쌀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에 80년대 후반부터 올림픽 이후에 우리 IMF 오기까지 그때 쌀이 아주 많이 남았다고 그래요. 잉여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쌀 가지고 뭐 막걸리도 만들어 먹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많이 북한에 이렇게 보내줬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쌀이 매년 다 소비가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창고에 넣는데 5년, 10년 단위로 뭐 이렇게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거를 또 헐값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 판매가 되고 또 헐값에 많은 나라에 수출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 또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나눠지는 지금 나라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기 도표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나, 세네갈, 대한민국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총 생산 농경지 비율과 인구수가 나오고 농촌 인구수가 나오고 GDP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1인당 그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3만 4천 시대입니다. 세네갈에가 1,600이에요. 그리고 가나가 다음 주에 우리 가나를 살핀다마는 2,400입니다. 그래서 이 세네갈이 제일 낮은 곳인데도 쌀 생산에 보면 55.7% 자급자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우리 이거 살펴보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전체의 쌀 수급량이 38,591 천톤 단위가 이게 기본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 세네갈, 대한민국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수입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쌀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493 여기 1,000톤이니까 천을 이제 붙이면은 이런 것이 이제 알랑미가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또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우리 그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 안 먹든 관계없이 쌀을 일정량 거기 수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분쟁이 나오고 수출은 세네갈이 지금 96 이렇게 수출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됐어요.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소비 면에서는 우리보다 반 정도 가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쌀을 많이 먹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급률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단위 면적 수량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런 도표를 이렇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한국이 그동안 발전해 줬다는 거. 그리고 한국이 이제는 이런 가나라든지 세네갈에 많은 쌀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K농업이라 그래요. 그 세네갈의 주식이 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피아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신종 쌀, 이렇게 통일벼가 많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좀 벼가 풍성하게 있는 모습들, 우리 조 소장님이 직접 이렇게 또 코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뭐 세계 다 나라의 국화가 있잖아요. 나라의 꽃이 뭐냐. 우리나라가 무궁화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이거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현재 공식적인 국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국화의 전시전에도 참여 못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 무궁화를 채택해서 해야 되는데 왜 정부에서 그거를 자꾸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그래요. 일본 눈치 지금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보통 그런데 이 세네라가 가면 국화가 뭐냐면 이게 벼입니다, 벼. 얼마나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 세네갈, 서아프리카의 가장 끝곳에 위치한 이 나라, 여기에 GNP가 1,400여 달러, 이거밖에 안 되는 빈국인데 정말 이 나라가 10년 전까지도 식량 부족으로 국민이 힘겨운 생활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주식이 쌀로서 서아프리카 자급률이 낮았던 그곳인데 지금은 자급자족될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는 이 배우의 우리 조창현 소장님의 공헌이 큽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통일벼가 이 나라에서 제2의 녹색혁명을 일으키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성단체인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에 있는 은나의 신 두레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슬이라는 그런 품종이 있다고 그래요. 통일벼인데 세네갈인에게 내린 축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 이슬이 묘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가나의 나라에는 코피아 센터가 여기도 있습니다. 김충희 소장님 연세 많으세요. 76입니다. 이분이 이제 또 여기 또 가나도 이렇게 또 자급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헌을 이렇게 하시는데 가나의 한국식 쌀 재배법을 널리 알려서 밥을 든든히 먹이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소장님을 말씀합니다. 옛날에 보리고기를 다 지냈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쌀을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이 나라 때문에 와서 보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맨 땅에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잡초도 그냥 두니 빨간색 앵미 또 이런 잡뼈들입니다. 잡뼈. 이게 태반일 수밖에 없지요. 물을 끌어 올릴 줄도 모르고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데 정말 딱한 이 형편이 1960년대 모습이었고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이게 좀 전까지만 해도 가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가 이제는 이런 코피아의 영향으로 쌀을 또 여기서 많이 생산하고 아까 도표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쌀을 이렇게 막 수출까지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네갈 전통시장에 가면요 양파를 그렇게 많이 팝니다. 양파가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많이 여기에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모습들 보는데 우리도 이게 파가 우리 한국 분들에게 아주 널리 알려지는 것이 단군 신화에도 그런 파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파미르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고비산맥 옆에 있는 그 파미르 공원이 바로 파가 제작되는 이거를 우리나라 가져와서 우리도 파를 많이 먹는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으로 아주 유명세를 하는데 세네갈, 여기에 이제 아주 관광객들도 세계에서 많이 옵니다. 어, 날씨도 그렇고 유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자동차 레이스인 파리 다카르 랠리가 여기에 종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경기를 보고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도 여러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핑크 호수라고 있는 레트바 호수에 가보면은 이 호수 전체가 이렇게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세한 식물성 플랑크톤인 바로 두날리엘라와 살리나라 이런 박테리아 영향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분이 40%로 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염해바다, 사해바다로 가는 염해바다가 그게 염분이 25%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사람이 부둥둥 뜹니다. 깔아먹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40%예요. 이 염분이. 그래서 이게 사해처럼 염해처럼 몸이 이렇게 저절로 뜨는 그런 곳이 이 핑크 호수 레트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가보면 테이드브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아주 관광 도시예요. 이쪽이 여기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그 해변가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기 해변가에 있는 곳인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래섬이 있어요. 고래. 이게 저 프랑스 발음으로 읽는데 이게 노예 무역 중개지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저 뒤에 건물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 수도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멀지 않습니다. 그 앞바다의 길이 900m 폭은 300m의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이전에 노예 무역의 중개지였다고 합니다. 그 섬 안에는 가보면 역사 박물관에 비참한 노예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노예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돌로 지은 노예 집인 문화재도 있습니다. 세네갈의 종교 연합 아까도 소개한 대로 주로 여기는 무슬림 이슬람 이쪽이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현황은 1864년도에 루이 자크가 세두의 선교 기지를 설립할 것을 파리 복음주의 선교에 제안했고 1866년 2월에 줄르 라우가가 선교사로 와서 이 해에 우리나라는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나눠주다가 순교를 당했던 해입니다. 1866년. 그리고 여기 이때 대원군이 쇄국정제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강화도를 통해서 또 저기 양화진까지 이렇게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해가 1866년 이해입니다. 그때에 여기 세네갈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최초 이제 공립학교도 세웠고 그리고 1967년도에는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해서 세네갈 복음주의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68년도에 정부로부터 승인도 받고 교회 개척, 기독교 학교, 병원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종족의 성경 번역을 실시하여 세레르족을 위한 신구약 성경도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숫자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아서 전국의 약 0.2%밖에 안 되는 일본보다 더 낮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세네갈의 정재범 양성근 선교사님 사역의 활동 사진입니다. 음부마 교회를 설립해서 지금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12년 때 세네갈에서 선교 사역 중인 바로 이 목사님은 꾸준히 매년 세례식을 개최를 하면서 그 개최 후 세 번째 세례식이 2023년 작년에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이분들 세례를 받고요. 또 주로 아프리카는 지금도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례식에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침례복을 입고 그리고 또 침례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개코 비전센터 건축 중인 모습들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은 예배 후에 주일날 예배 후에 이렇게 현지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은 세워진 옌겔의 교회, 음부마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은 또 무스타파 마닉 전도사님께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세워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은개코 비전센터의 남은 모든 건축 일정이 다 마무리되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어 이 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네 번째 가족 모두의 건강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풍성한 지혜와 이 영성을 주셔서 맡겨진 양들과 종족마다 교회들을 더 잘 섬기고 양육하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이 선교사님이요. 우리 한인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학생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임경택 선교사님, 이분도 여기서 열심히 이제 정말 현지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